안녕하세요. 김말밥입니다. 그동안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계부를 계속 올렸잖아요. 근데 퇴사 그쯤부터 가계부를 안 올렸는데 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한 게 가계부다 보니까 가계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 준비한 건 아닙니다. 사실 8월 달에도 준비를 했고 9월 달에도 준비를 했고 항상 준비는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올렸습니다. 보통 가계부 올리면 그래도 다음 달 한 일주쯤에 올리는 게 가장 관심이 많은데 항상 뭐 살다 보니까 막 2, 3주까지 밀리고 너무 애매한 거예요. 지금 가계부를 올려도 괜찮을까?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안 올리는 것도 많았고 소비 이런 것도 잘 브이로그에서도 그렇게까지 뭐 많이 보여준 것 같진 않은데 나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잘 안 씁니다. 가만히 있다가 누워서 잠자는 게 대부분이고 막 쇼핑을 좋아하지도 않고 옷을 산다거나 뭐 화장품을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. 그래서 딱히 돈 쓸 곳이 없습니다. 본의 아니게 무지출로 거의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요.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. 그래도 나름 이제 정체성을 한번 좀 찾고자 가계부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. 이번 달 가계부는 9월 달 거를 준비했어요. 일단은 조금 세볼게요. 30일 중에서 11일을 지출을 했고요. 나머지는 다 무지출입니다.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제가 소비를 안 올린 게 아니라 소비하는 게 없어서 안 올린 겁니다, 여러분. 항상 단골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힘들지 않냐? 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요.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절약할 때 그런 힘든 마음을 이겨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힘들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. 진짜 제가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. 저는 취미라고 해도 산책하거나 도서관 가서 책 보기 요런 거밖에 안 합니다. 그래서 쓰는 돈이 당연히 없고요. 카페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커피 못 먹고 거의 꾸미기 귀찮아서 안 하고 옷도 귀찮아서 안 사고 굳이 쓰는 거라면 뭐 강아지 간식 정도나 병원비가 되겠네요. 이상한 사람도 살고 있죠. 어쨌든 9월은 조금 특별합니다. 제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뭐라고 해요? 나는 아직도 나를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프리랜서인지 디지털 노마드인지 크리에이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런 종합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제가 회사 없이 첫 돈을 번 달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할 거고 소비도 얘기를 할 겁니다. 일단 소비는 9월 달에 75만 2,860원을 사용을 했어요. 꽤 많이 썼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제가 저저번 달에 준비한 8월 달은 28만 2,944원을 썼습니다. 좀 놀랍죠? 저도 제가 봐도 조금 가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9월 달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. 이 소비에서도 유독 좀 많이 나온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소비부터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. 소비는 쇼핑, 보험, 주거, 이체한 거, 기부, 정기구독, 교통비 이렇게 간단합니다. 가장 많이 금액을 쓴 것은 쇼핑인데 제가 쇼핑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쇼핑을 왜 했냐면요. 이 쇼핑에는 핸드폰이 들어있습니다. 이 핸드폰을 샀고요. 이건 아마 이렇게 시기가 될진 몰랐는데 이 핸드폰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올라갈 예정입니다. 어쨌든 핸드폰을 샀다라는 거. 핸드폰을 44만 원 주고 샀습니다. 만족 중이고요. 여기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제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포인트로 결제를 해서 제 돈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지를 했습니다. 어쨌든 내 통장에서 돈 나간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열심히 포인트 모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보험인데요. 보험은 맞아요. 일단은 보험을 바꿨고요. 그 다음에 원래는 회사에서 내주던 이 연금, 건강보험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건강보험은 이제 직장 다니는 가족이 있어서 거기 밑으로 들어갔고 연금만 제가 냈습니다.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5,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총 127,000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체.
요거는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.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 작가님들과 컨퍼런스? 뭔가 모임이 있어갖고 그 모임 회비로 썼습니다. 모임 회비로 쓴 것만 62,2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기부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실험견 구조센터에다가 경비 후원을 하고 있고요. 조금 더 금액을 늘리고 싶긴 한데 아직 이렇게 결단이 서지는 않더라고요. 조금 수입이 더 높아야지 금액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꾸준히 기부도 하고 있고 정기 구독, 요거는 유튜브입니다. 유튜브 프리미엄을 정말 잘 쓰고 있고 제가 데이터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유튜브에 오프라인 저장을 하는 대신 데이터 낮은 요금을 쓰고 있다.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교통비는 당연히 이제 회사 갈 일이 없으니까 아주 적게 나왔죠. 한 5번 탔네요, 한 달에. 한 6,600원 나왔습니다. 주거는 87,000원 정도 나왔는데 출금이랑 이제 통신요금 같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9월에 75만원 정도를 썼다.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금액 뭐 한 대략 50만원 정도 빼면 거의 뭐 8월달과 비슷하게 한 25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카페 안 좋아하고 쇼핑도 안 좋아한다는 거 느껴지셨죠?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. 이게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돈이 나오고 그 외에는 그냥 뭐라 그러죠? 그냥 정말 부수입같이 느껴져갖고 공개하는데 별로 이렇게 껄끄러운 마음이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 월급이잖아요. 제 주수입이 되어버렸으니까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이런 세세한 항목들은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총 수입만 보여드릴게요.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. 그냥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. 수입은 345만원 정도 벌었습니다.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이래서 이번 달 받은 게 아니라 2달 전에 일한 거 받은 것도 있고 한 달 전에 일해서 받은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만큼 벌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총 수입은 이렇다. 그래서 절대 이게 고정적인 월급이 아니다. 약간 요 정도. 그래도 프리랜서 선언 한두 달 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월급보다는 더 벌었으니까요, 확실히. 총 저축 금액은 270만원 저축을 했고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절약이나 소비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싶긴 한데 하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기프티콘으로 하는 편이고 쇼핑 안 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저 절약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되게 애매합니다. 9월달에 이렇게 살았다 입니다. 여러분 어떻게 궁금증을 해소시킨 게 아니라 궁금증을 더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. 뭐 제가 어떻게 소비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으니까요. 그래도 나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정보 드리려고 막 커뮤니티도 쓰고 인스타에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잘 챙겨 봐주시고 많은 꿀팁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8월달에 절약 브이로그가 아까우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?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초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김알밥이었습니다. 알바! 이제 8월이 시작되었거든요. 지금 찍는 날짜가 8월 4일입니다. 제가 좀 이 몇 달간 해이하게 살아갖고 사실 원하는 소비 금액을 맞추지 못했거든요. 5월달이 정말 심하게 지출을 안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8월달에 최대한 소비를 줄여보려고 합니다. 8월 4일이지만 영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정비, 생활비, 대출금 전부 다 해서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겠지만 40만원 안쪽으로 도전을 해볼까요? 제가 고정비만 쓰면 한 2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. 15만원 정도 생활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.
지금 저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지만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9월 달에 만납시다. 어제 엄마한테 받아온 크로와상 생지입니다. 약간 여기가 촉촉해질 때 구우라고 했는데 지금 구우면 될 것 같습니다. 에어프라이 귀찮아서 아주 약불로 구워보려고 합니다. 괜찮겠지? 혹시 모르니까 에어프라이어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. 너무 귀여운데? 생각보다 잘 익었네요. 아내가 익었을까? 아! 뜨거! 당연하게 식사는 냉장고 털이로 해결했습니다. 제가 식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냉장고가 비었을 때 음식을 사기 때문이죠. 오늘 첫 식사로는 떡볶이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신지원 스타일 떡볶이. 이거 먹고 얼른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냉장고에서 털어와서 먹는 식사입니다. 의외로 해먹을 게 많아요. 보보약이 떨어졌는데 비가 와서 계속 못 갔거든요. 근데 부모님이 데려다 주신다고 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. 약 사러. 약을 사왔습니다. 밖에 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, 지금. 너무 많이 와서 엄마 차에서 좀 숨어 있다가 겨우 좀 그친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약을 사왔습니다. 마음이 든든하네요. 내일이 장 보는 날인데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. 저희 냉동실 상태입니다. 이게 떡이 너무 많아갖고 먹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. 이것도 한 떡이거든요. 이것도 쌀떡인데 이거 말고도 한 두세 봉지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많이 먹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간마늘, 이건 파, 이것도 가래떡. 이건 또 큰 가래떡입니다. 그리고 얘는 들깨가루고 요거는 크로아상 생지, 된장찌개에 넣는. 여기는 냉동밥, 요거 옥수수. 제가 옥수수를 잘 안 먹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렇게 좀 텅텅 비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내일 장 보기 전 마지막 식사라서 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 처리 못하는 가래떡 구워 먹으려고요. 여기는 냉장실입니다. 일단 냉장실도 좀 비어있죠? 제가 신선식품을 웬만하면 잘 안 사려고 하거든요. 사도 거의 일주일 내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아까워요, 이 부분이. 근데 또 꺼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양념장이랑 여기도 양념장. 이 정도면 장 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내일이 또 은카데이라서 캐시백 10% 받을 수 있거든요. 최대 10,000원까지. 그거 받아 먹으려고 거의 한 달 넘게 버틴 것 같아요. 내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마지막 냉털로 가래떡 먹고 끝났어요. 없애려고 먹은 건데 진짜 맛있어서 하나 더 먹고 싶었습니다. 은카데이 때문에 택배를 시켰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. 이렇게 양이 많아 보이지만 제 돈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포인트로 샀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완전 개이득입니다. 은카데이 이용해서 포인트도 받았고 은카데이 이용해서 10% 캐시백 받았고 또 포인트로 사서 제 돈은 들지 않았다는 점. 이상하게 물건을 샀지만 돈은 벌었습니다. 요거는 개껌입니다. 이걸 진짜 잘 먹거든요. 이걸 진짜 잘 먹거든요.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어쨌든 이거 원래도 어딜 가도 이 한 팩에 4,000원 정도 판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1,800원인가 하나에? 유통기한이 임박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닌데 유통기한도 2년이나 남았는데 어쨌든 왜 싸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1,800원에 팔길래 한 팩에 한 10개를 냅다 사버렸습니다. 엄청 돈을 아꼈다고 봐야 되나?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돈을 실질적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한 팩에 4,000원 하던 거를 1,800원에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이득이죠? 좋아요, 아주. 요거는 음식들입니다. 뭐 특별한 거 산 건 아니고 제가 마라탕을 좋아하잖아요. 마라탕 재료들을 샀습니다. 원래는 만들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마라탕집 가서 직접 포장해 오는 걸 좋아했거든요. 근데 또 한 번 가면은 막 고기도 느니까 12,000원? 14,000원씩 나와갖고 좀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고
다시 집에서 해먹으려고 샀습니다. 마라탕 소스 2개랑 즈마장이랑 라조장인가? 그거랑 건두부까지 해서 한 17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이 정도 양이면은 한 10번? 진짜 10번 정도 먹거든요. 1인분 기준으로. 네, 한 끼 정도 가격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마라탕. 건두부는 1kg입니다. 예전에도 한번 1kg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1kg 금방 먹더라고요. 제가 건두부를 좋아해서 그런지. 마라탕뿐만 아니라 그냥 라면에 면 대신 넣어도 맛있고 그냥 맛있습니다. 그래서 샀어요. 요거는 잘 소분해서 냉동실에다 얼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은카데이엔 마트에 왔습니다. 한 달 동안 먹을 식재료 위주로 구매해요. 라면이나 과자도 가끔 사는데 쟁여놓는 목적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사서 먹고 있어요. 돈 아끼려는 것보다는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라서 건강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켜내려고 욕구를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만 가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나름 꽤 효과가 좋아서 저는 만족합니다. 신선식품은 일주일 내로 먹을 음식만 고르고 냉동식품이나 항상 사 먹는 음식 위주로 골라요. 아무래도 1인 가구라서 신선식품이 많으면 부담스럽더라고요. 신선식품도 필요할 때 하나씩 따로 사오는 편이고 쟁여놓지는 않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면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. 아유 좋아. 누나 기다렸어. 뻥이. 내가 좋아하는 어머. 저는 여기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김알밥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알바.